무엇보다 이번 이적 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바로 그 선수 김민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독일의 대표적인 이적 정보 사이트인 T에서 최근 공개한 선수들의 시장 가치를 보면 말이죠. 중에서도 특히 주목받고 있는 선수는 브라이튼의 중앙 미드필더인 사무 코우르와 우리나라의 김민재와 손흥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유럽에서 뛰고 있는 한일 선수들의 시장 가치 순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일본의 사무 코우르는 3200만 유로 약 50억엔로 일본 선수 중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기록했습니다. 사무는 2022-23 시즌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33경기에 출장하여 7골과 5도움을 기록하며 유럽 각국의 빅클럽들로부터 주목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받는 선수는 바로 가마타 다이치입니다. 그는 2700만 유로 약 42억엔로 스페인의 레알 소시에다드 미드필더 쿠보 케니데와 아스날의 수비수 토미야 케니로와 함께 세 번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말이죠. 그들의 시장 가치는 김민재와 손흥민의 가치에 비하면 아직 한참 모자랍니다. 한편 이탈리아의 나폴리에서 독일의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이 예상되는 한국의 김민재는 60백만 유로 약 93억 6천만 엔의 시장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의 시장 가치는 50백만 유로 약 78억 엔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매체인 네이트는 한일 선수들의 최고 시장 가격 경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민재의 탁월한 성적 덕분에 나폴리는 33년 만에 세리에 A 챔피언십을 우승했습니다. 따라서 김민재의 시장 가치 상승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는 1400만 유로 약 21억 8천만 엔에서 60백만 유로 약 93억 6천만 엔로 폭발적으로 상승하여 아시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손흥민을 제치고 세 번째 자리에 오른 선수는 브라이튼에서 2022-23 시즌을 뛴 미쿠니 카오르로 그의 시장 가치는 3200만 유로로 평가됐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리에는 현재 소속팀이 없는 가마타가 2700만 유로 약 42억 1천만 엔로 등장했고 이어서 일본 선수 쿠보 케니데가 2500만 유로 약 39억 엔로 다섯 번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사무 가마타 쿠보의 시장 가치를 합친 것보다도 김민재와 손흥민의 시장 가치가 더 높다는 사실 이것은 유럽에서 활동하는 한국과 일본 선수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아시아의 한계를 넘어 유럽에서 그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현지 반응을 같이 살펴보시죠. 그 전에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한국 언론은 어떻게든 일본을 이길 수 있는 곳을 찾아야겠지요. 일본은 연령적으로도 아직 성장세가 있는 멤버들 뿐입니다만 한국은 어떨까요? 손흥민은 부상의 영향이 있더라도 정점은 지났을 것이고 민재는 리그를 옮겨 어디까지 뛸 수 있을까? 강인은 일단 경기에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요. 카마타는 아직 이적지가 정해지지 않아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사노나 쿠보는 지금의 팀에서 작년을 웃도는 활약을 해주어서 한층 더 높이를 목표로 해주었으면 합니다. 일본은 일본의 페이스로, 한국은 한국의 페이스로 쌓아가면 된다. 이적료 같은 건 아무리 비싸도 계속 벤치 선수도 있고 시합에 나가서 활약하지 않으면 방출될 뿐 단지 조금 더 일본의 클럽 등에도 환원이 되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고는 생각한다. 선수들 자신은 일본인 총액이라든지 한국인 총액이라든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 신경 쓸 의미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언론이 쓰는 것은 그것을 신경 쓰는 얕은 독자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 쿠보 선수는 이강인 선수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강인 선수도 쿠보 선수의 한층 더 진화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시아 선수들이 높이 평가받기 시작한 것은 좋은 일입니다. 일본인이 높이 평가받으면 상승 효과가 한국 선수에게도 있고 반대도 마찬가지. 젊어서 고액의 평가가 나올 수 있는 브라질 브랜드에 다가가기 위해 고액의 평가를 받은 한일 양국 선수들이 활약하기를 바랍니다. 이적 금액은 본인과 클럽의 것이지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애초에 이상하다. 시대 배경이 바뀌면 더 그래? 대단하긴 한데 그냥 그거만. 참고로 야구에서 오타니 선수 다음 시즌에 얼마 계약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기뻐하는 일본이 있어? 정말 의미를 모르겠네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조사했지만 확실히 상위 2명만 비교하면 한국 언론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축구는 혼자 뛰는 스포츠가 아니며 아래와 같이 TOP10의 합계 가격은 일본이 위입니다. 한국 대표 TOP10의 2.5형엠라면 일본은 TOP25의 다나카 벽과 같은 시장 가치입니다. 기사 쓰는 방식에서 인상이 전혀 다르네요. 일본 1. 삼척 3,200만 유로 2. 카마타 2,700만 유로 3. 토미야스 2,500만 유로 4. 쿠보 2,500만 유로 5. 당한 1,800만 유로 6. 고교 1,400만 유로 7. 판창 1,200만 유로 8. 모리타 1,200만 유로 9. 기수 1,100만 유로 10. 이동 1,000만 유로 총 1억 8,700만 유로 한국 1. 김민재 6천만 유로 2. 손흥민 5천만 유로 3. 이강인 2,200만 유로 4. 황희찬 1,200만 유로
홍현석 550만 유로. 6. 황의조 480만 유로. 7. 황인범 450만 유로. 8. 이재성 400만 유로. 9. 정우영 350만 유로. 10. 조기선 250만 유로. 합계 1억 6,880만 유로. 최근에는 새로운 구도가 생기고 있고 한국은 일본에 계속 지고 있는 열등감을 일부 뛰어난 선수로 해소하려 하고 그것을 일본 축구 매체들이 접속 벌이를 위해 한일을 부추긴다. 일본은 이 구도에 현혹되지 말고 차근차근 레벨업을 해서 한국을 더 능가하면 된다. 다행이네. 시합하면 전 세대에서 0대3으로 힘의 차이를 보일 수 있지만 이정료로 겨우 이겼다. 김민재는 일본 대표가 부럽다고 하더라. 일할 생각이 없는 클린스맨 체제에서 힘내서 기운을 내세요. 두 사람의 이정료로 말해도 말야. 하지만 실제로 강한 것은 일본 팀이니까 이 차이는 점점 벌어질 것 같아. 뭐 이정료 같은 건 금방 바뀔 거야. 팀의 힘은 점점 일본이 강해지지만 아니 할란트는커녕 우대고어보다 시장 가치는 낮은 것 같은데 그게 어쨌다는 얘기지. 적어도 노르웨이인들은 우리나라 축구는 한국보다 위 일본보다 위라고 말하지 않는다. 직접 대결하면 한국은 이길 것 같은데? 말할 것도 없이 1점 호화주의로 이길 수 있을 만큼 FOTBAL은 단순하지 않으니까요. 아마 클라이프나 마라도나조차 혼자 힘만으로는 팀을 이기게 하지 못했던 허즈. 현대로 치면 메시도요. 이정료만으로 시즌 내내 떠들썩한 야후코메민들에게는 충격일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거보다 많이 떨어져 있을 거야. 카마타든 다른 선수든 정말 원하는 선수라면 프리가 되기 전에 획득할 것이고 그냥 아래를 향할 필요는 없어. 할란드가 우고데일이 있기 때문에 노르웨이는 강하지 않다. 일본은 절대적인 경기 인구가 있기 때문에 아시아에서는 당분간 왕자의 지위에 군림한다. 다만 진짜 풀맨 경기라든지 스타 부재팀이 어디까지 인기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주 수비수로 20대 중반의 이 오름폭. 쿠보는 20대 초반인데 오름폭이 너무 적다. 가격 매기는 아저씨들 일본인을 정말 싫어하는 거 완전 알아. 겨울 가입조 첼시도 이정료가 비싸고 시장 가치도 많이 올라서 또 떨어지고 하니까 별로 기준이 안 돼. 확실히 개별 선수로 비교하면 한국 선수가 몇 명 앞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팀으로 비교하면 일본 대표팀이 차이를 두고 강한 것도 사실. 그거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을 하려면 일부로부터 얻어맞는 것이 슬픈 부분. 한국이 월등히 강하다고 말해두는 편이 무난해. 이상한 거 안 얽혀있고 사실대로 말하면 화도 나고. 이강인과 쿠보는 나이와 성적에 비해 너무 싸지 않아? 둘 다 더 비싸고 좋잖아. 쿠보나 2회 이엘에는 출전했고 결과도 내고 있어. 박지성, 손흥민, 김민재. 확실히 지금까지의 일본인 선수보다도 위의 경치를 보고 온 선수이기는 하다. 거기에 경의는 가져야 한다. 근데 그 3명밖에 없잖아. 그래도 한일에서 시합을 하면 요즘은 항상 일본이 이기고 있으니까. 축구는 둘이 못하니까. 김민재도 이번 시즌은 짝이 없었지만 이런 마음인데요. 뭐 한국 언론이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어지겠죠. CIES의 평가는 쿠보가 6천만 유로, 김민재와 손흥민이 3천만 유로. 그런 절취 비교를 신경 쓰고 있는 것은 그의 나라뿐. 아시아인의 평가가 오르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절차탕마에 나가려는 생각은 들지 않는가. 김민주가 대단한 것은 모두 인정하고 있어. 일본인이라도 하지만 그것을 다른 나라의 위대한 선수들보다 대단하다고 비교해 오는 것은 일본인 선수에 대해서 신뢰예요. 서로 자기 나라 선수를 더 공경하자. 일본에도 해외파가 많아져서 나탈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톱스타는 역시 한국이 위네요. 아시아에서는 한국 일강의 시대가 계속됩니다. 우리 일본도 힘냅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